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아, 나눠볼까요? 저는 올림픽 선수촌 복층 대형을요, 네, 3년 거주, 5년 보유 중인데요. 네, 이거를 이제 살기는 너무 좋은데, 음, 여유 자금이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전해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아파트죠. 이 방이동에 위치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이거를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여유 자금이 있어서 이걸 팔고 조금 더 상급지로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좀 호재를 기다리면서 더 가져가는 게 나은지 향후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좋은 아파트 갖고 계시네요. 아니, 살기는 너무 좋고, 또 제가 1층이다 보니까 개인 네, 정원도 있고, 뭐, 교통도 좋고, 네. 환경도 너무 좋아서 그냥 끝까지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서 1층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좋기는 해요. 네. 일단 그러면 포커스가 뭘까요? 우리 아파트의 전망이 궁금한 걸까요? 아니면 여유자금 어떤 게 또 네. 궁금하신 그래서 걸까요? 제가 여유 자금이 이제 뭐 한 10억 정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좀 그런 솔루션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요. 네, 이거를 지금 팔기에는 또 저는 세금 문제도 있고, 네, 근데 또 팔기에는 또 좀 저는 여기 너무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서 네, 팔기는 끝까지 가져갈 생각으로 들어온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유 자금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좀 전화드렸거든요. 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일단 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하면 뭐 웬만한 대한민국 사람이 거의 다 아파트고요. 뭐 당연히 올림픽이 붙었으니까 1988년도에 이제 준공된 아파트인데 네. 용적률 자체가 뭐 얘네들은 거의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알 것 같은데 일단 130%대 낮은 용적률이라고는 하지만 네. 이쪽에 이제 비오톱 구역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생태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환경 보호 차원에서 개발을 하면 안 되는 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근데 곳들이 좀 그거는 네네. 그런 곳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워낙 차지하고 있는 대지 지분이 넓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업성 자체도 괜찮아. 네. 그래서 이 아파트는 그냥 그리고 나중에 새 아파트로 변한다고 했을 때 네. 진짜 여기 둔촌 주공, 올림픽 선수촌 이쪽에 잠실벌에 있는 새 아파트들 엄청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가치를 논한다고 보더라도 그냥 네. 재건축이 뭐 지금이야 뭐 재건축 가다가 쓰는 아파트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골머리 문제는 않는다고 하지만 뭐 그런 것들 다 감안하더라도 저는 선수촌 아파트를 그냥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인데요. 네, 일단 가져가시고 네. 일단은 10억 여유 자금이라고 하셨고 혹시 선수촌 아파트 가지고 있는 거에서 융자 끼고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구 수를 본다라고 하면 한 네. 2,400만 가구예요. 네. 이 정도에서 순자산을 한 10억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 되게 많을 것 같지만 상위 10%뿐이 안 돼요. 네. 그러면서 이 상위 10%들도 그 중에 그 10억 중에 80%는 부동산 자산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대부분은 현금 정도 한 2억 정도 갖고 있는 거야. 상위 10%가.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은 10억 여유 자금이란 말이에요. 글쎄요. 네. 상위 한 5% 되시는 거야. 배심 있게 자신감 있게 사시고요. 네. 일단 지금 상황이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지금 우리가 소득 대비해서 아파트의 가격이 네. 주택 가격이 지금 상당히 높다라고 인식하는 게 굉장히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자꾸 물어봐도 지금 아파트 값 싸니 비싸냐면 서울 기준 비싸다고 대부분이 얘기하는 게 그게 소득 대비거든. 소득도 그만큼 따라주면 뭐 비싸다고 느끼지 않을 건데. 네. 그런데 향후에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이 높은 가격들을 받아줘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이에요. 지금 젊은 사람들. 네.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이 이 고액의 주택 가격을 받아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경제적인 상황 이런 거 자체가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네. 그렇다고 해도 어차피 뭐 인구 감소도 이루어진다 하면서 지방의 도시들 없어진다. 즉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전체적으로 저 지방부터 해갖고 결론적으로는 서울 집중화 현상은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네. 어차피 일자리는 다 서울에 있으니까. 그리고 GTX 이런 것들도 다 너희들 거기서 잠자고 생활은 서울에 와서 해라. 여기서 더 많은 시간 보내고 돈 쓰고 그 GTX 타고 한 30분, 20분 타갖고 가서 집에서 잠만 자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몰리는 곳에 돈이 있는데 일단 일자리들은 서울 집중화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곳에 일을 하기 위한 젊은이들이 어찌됐든 자기 한 몸 누일 공간은 필요한데 비싼 아파트들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소형 주택들 뭐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오피스텔이든가 즉 아파트 대체 주택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은 노후도시 뭐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해갖고 온통 신통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뭐 공공개발 해갖고 노후주택들 지금 막 부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다세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 젊은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좀 적당한 가격의 주택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1월 10일 날 부동산 대책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어지는 6억 이하,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제외한 이 주택들에 대해서는 주택 수혜도 포함 안 해준다, 세금에 대한 혜택도 준다 이러면서 수요 장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개별 공급 업체들에서 입장에서 보면 공사비가 워낙 올라갔어. 그래서 주택 원가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공급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값도 엄청 올라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요 대비 수요는 꾸준히 계속해서 유지가 될 텐데 수요 대비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시청자님은 어떤 이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느냐, 이 10억을 지금 올림픽 선수촌에다가 합쳐갖고 뭐 상급지 뭐 강남 가겠지. 그런데 가가지고 그냥 아파트 하나 깔고 앉아갖고 이거 오를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된다고. 이 돈을 굴려야 되는데 어떻게 굴려야 되면 임대소득으로 바꾸셔야 돼요. 첫 번째야. 이게 첫 번째. 뭐냐면 부자들은 뭐 아파트 주택만큼 있는 게 상가예요. 상가 투자를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 어렵고 위험하고 망할 것 같으면은 눈에 보이지 말아야지 서울 시내. 그런데 집 반, 상가 반이야 시내 나오면. 그만큼 부자들은 임대소득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입지에 있는 상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없어? 그러면 1:1 상담 신청하셔서 저 만나서 상담하셔도 돼. 제가 눈을 깨워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알토랑 같은 자금을 이용해서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 정도면은요 현금 보유 능력이 있으면 보증금 1억에 월세 400만 원씩 얻을 수 있는 양질의 상가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잖아. 막 이 빌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막 부셔지는 상황이야 지금 서울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지금 재건축, 정비사업, 재개발 이런 것들이 잘 가다가 멈추는 상황이 잘 보면 언제 멈추냐면 문제가 야기되냐면 착공 전이라든가 착공하고 나서 계속해서 공사비에 대한 이 공사비가 증가하는 이 부담,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자꾸 늘어나는 이 상황이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재개발이 됐든 뭐 이런 거 선수촌 갖고 있으니까 재건축은 보지 마시고 재개발 같은 곳에 지금 부동산 트렌드가 그러니까 끝까지 가져가시지 말고 적어도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그리고 이 재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가격이 가장 크게 반등하는 게 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인가까지예요. 이 뒤부터는 가격이 되게 잘 안 올라.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치고 빠지게 하는 걸 요 돈으로 잘 굴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선수촌하고 합쳐서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그래서 선수촌은 계속 선수촌대로 보유. 그 여유 자금에 대해서는 첫 번째 임대소득으로 전환을 하는 게 첫 번째. 아니야 자신 없어. 그러면 지금 서울의 부동산 트렌드인 재개발 투자를 뭐 구역이 지정이 된 것이든 아니면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될 거든
이렇게 내가 부담 갖지 않는 선에서 한 몇 억만 한번 해본다든가 아니면 좋은데 발품 팔아서 또 한번 뭐 해보신다든가 그런 거 내가 뭐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 그러면 저 포함해서 월요일부터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상담해 주시는 전문가 선생님들 5분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한테 그냥 찾아가서 상담하셔도 돼. 네. 그런 좀 지금 뭘 딱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큰 줄거리는 네. 선수촌 보유 요 10억 가용인데 요 10억 가용에 대해서의 좀 더 자신 있고 더 좀 확신을 가지시려면 네. 그냥 한번 찾아오셔 상담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네. 결론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